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 자, 어제 출범했죠. 첫날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또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를 외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전화로 연결해 여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빵점이라고 했습니다. 빵점도 좀 후한 거 아닌가? 빵점도 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은 기존에 개혁이 진전된 게 전혀 없을 때, 네. 그때 뭐 빵점을 매길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최소한의 개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한 마이너스 30점 정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0점을 주고 싶다. 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송원석 비대위 체제로 갑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겸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일성으로 환골 탈퇴를 하겠다 이 사자성어를 썼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그 환골이라는 게 뼈대를 갈아 끼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다이어트 해갖고 살 좀 줄이는 게 아니라 예. 이 근간이 되는 뼈대를 갈아 끼우는 건데 어제 비대위 인선 이루어진 거 보니까 예. 뭐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뭐 계엄에 대해서 뭐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서 극렬 반대했던 분들이 거의 뭐 비대위 멤버가 돼 있고 예.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제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실로 찾아갔잖아요. 네. 예.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했고 법사위원장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제1야당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으니까 예. 뭔가 한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저께 뭐 배추 여러 포기 쌓아놓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국민청문회 했고 어제는 이제 용산에 달려가서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뭐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신지호 부총장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먼저 반성문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 반성문부터 썼을 것이다. 예.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이 당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지 네. 대국민 반성문부터 써야 되는데 이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저는 뭐 염치와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당의 그 주류인 분들은 뭐 지난 개헌과 탄핵 또 대선 참패 뭐 이런 것들이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그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괜히 그 책임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 예. 하는 그게 숨어 있는 굉장히 비겁한 언어라고 봅니다. 예.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자, 반성문 쓰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소수 야당이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 청문회 때도 봤는데 뭐 증인도 없었고 참고인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그렇죠. 증인도 없고 핵심적인 자료도 내지도 않고 예. 뭐 사과도 없고 거의 뭐 산무청문회였는데 주진우 의원 빼고는 다른 청문위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고 앞으로 이제 그 장관 청문회 많이 할 텐데 모든 청문위원들이 좀 주진우처럼 하겠다. 이런 각오로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나경원 의원은 어제 숙식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숙식 논쟁하고 있잖아요. 농성. 네. 예. 김민석 후보자가 찾아가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의 그 농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예. 희화화되고 있다. 그것도 결국은 남을 남의 그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네. 우리 스스로부터 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비가 있고 나서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뭐 문제를 지적할 때 이게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현 상태에서 아무리 집권 세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문제 있는 건 알지만 니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내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내부 정비부터 좀 시급하게 하고요. 내부 정비가 먼저다. 예. 네, 내부 정비를 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집권 세력을 공격하더라도 그게 좀 제대로 먹힐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의 국민의힘이 암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게 그 집권 세력에게 얼마나 아플까.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내부 정비를 하려면 일단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 관련해서 신조 부총장께서 신중론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뭐 그런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뭐 결정된 거는 없고요. 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뭐 판단을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혹시 8월 일단 전당대회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고 뭐 전당대회 룰 같은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즈음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신조 총장께서 지금 3대 특검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는 환경이다. 그런데 당은 지금 뭐 좀비가 된 친윤들이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유도한 거 말고는 이렇다 할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변화와 쇄신이라는 얘기는 다들 입에 올리는데 한편으로는 또 기득권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와 쇄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기득권 유지하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됐던 김용태가 됐던 어떤 유의미한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는 묘하게 태클을 걸어서 그걸 저지하는 이 당내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당내 환경 등 그 속에서 과연 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뭐 최선인지 그걸 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100%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면서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돼도 친윤 정리를 못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요즘 뭐 하시는 말씀 보면 한동훈
이야기 빼면은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허구한 날 한동훈 이야기만 정치평론 하고 있는 셈인데 네. 뭐 본인이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번에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좀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다. 네. 이번 대선 표심에 대한 분석이 대선 직후 6월 4일, 5일 이루어진 복수의 이른바 사후 조사를 통해서 다 결론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받들고 플러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뭐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 홍준표 전 시장이요. 지금 신당 창당할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신당 창당은 본인이 뭐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유의미한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신당 창당을 해도 큰 세력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거네요. 뭐 국민의힘에 여러 개파가 있지만 홍준표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그쪽으로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심판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모든 가능성은 있는 거고 지금 뭐 대란 특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도 본인이 국회의원 5번 하고 시도지사 3번 하고 당대표 2번 하고 30년 동안 그런 당에 이런 식으로 저주의 그 언어를 쓰는 거는 참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 또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을 인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치 무대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번에 대선 경선 패배하고 미국 하와이 갈 때 정계 은퇴 선언하고 이제 인생 제3막을 어떻게 살지 미국 가서 구상하고 오겠다. 그러고 갔는데 지금 이제 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충분히 정돈된 다음에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가운데요.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하려고 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시절에 참으로 가까운 선후배 사이였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두고 완전히 인간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근데 그때 이 기회를 놓쳤다.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쓴소리대로 윤석열 정권이 갔으면 이제 검찰 개혁의 이런 지금 뭐 정치 검찰이니까 이거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이요. 지금 국회 법사위 일괄 상정이 됐어요.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검찰개혁 이 법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그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뭐 효용과 편의가 증진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고 수사기관이 너무 여러 개가 생겨서 일반 국민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예. 오히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수사 체계나 뭐 형사사법 체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악 척결이 예. 검찰의 본연의 기능인데 네. 검찰이 물론 이제 오바를 하거나 그 정치적으로 좀 일탈을 하거나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예. 그 거악 척결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집권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검찰개혁 4법이라는 게 기존의 검찰청을 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과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검찰 해체는 아니다. 이게 서로 양립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상법 개정안 지금 전면 반대하고 있다가 입장을 좀 선회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거 뭐 우리 그 자본시장이 이 뭐 주식시장에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조치다.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제 상법 개정안 모든 조항을 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사들의 그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뒤늦게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잘했다고 보세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너무 과하게 그 하면은 부작용도 날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일단 반대는 하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또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또 합의를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냐. 지금 추경의 13조 그 소비 쿠폰 사실상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반대보다도 더 생산적인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거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이거를 더 어필을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니까 방송 출연도 마다하고 뭐 지역구 행사에만 뭐 몰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안녕하세요. 브레이닝 캡슐 모델 박혜주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승인받은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 약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매일매일 맑은 공기 유후 앞서가는 이유가 있네.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우리는 국권을 완전히